안녕하십니까, 홈파베르 윤선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앞으로 인테리어를 준비해야 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인테리어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기획팀에서 이제 한 분이 출연해 주셔가지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 6개월 전 정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알아보는 액션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요? 너무 어이없어. 공부요? 어떤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요? 인테리어의 전반적인 공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나라의 특성, 그 나라의 날씨라든 여러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집의 레이아웃에 관련되어서도 어떤 레이아웃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적합할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한 사례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인테리어 할 집의 레이아웃에 맞는 사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판단이 잘 들 거고, 그 공부를 하는 방법은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인스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인스타에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고, 저희도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 유튜브를 고객님들이 많이 보세요. 유튜브 현장 사례를 많이 알아보시고, 또 기술적 관점에서도 공부를 엄청 해오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AS가 발생을 안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공부들도 많이 해오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이때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색감이라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톤들, 레이아웃에 관련된 레퍼런스를 이 시기에 많이 모아야 됩니다. 모을 때 팁을 하나 드리면은 공간별로 구분을 지어놓는 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이 좋을까요? 인테리어 하는 방식은 셀프 인테리어와 턴키 업체 어떤 방식을 추천해 주시나요?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은 세린을 하면은 전체 공사 금액의 15%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7천 정도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데, 셀프 인테리어는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접근한다기보다는 그 과정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은 고객한테 추천을 드리고자 하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려는 고객한테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야 됩니다. 각 공정에 대해서 감리를 봐야 되고, 각 공정을 직접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바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셀프 인테리어를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턴키 업체로 인테리어 진행 시 업체를 선정하는 팁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조금 많은 업체를 만나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자기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업체를 컨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수치적으로 딱딱 떨어지거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 소통하는 방식을 중요시 여긴다라면은 소통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흔히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실내 건축 면허의 유무. 그러니까 실내 건축 면허가 있어서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감당 리스크 부분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 곳이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고객을 만났을 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 고객님들이 편해요. 아까 전에 6개월 정도 공부를 한 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고객님들이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고, 그 집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집의 현재 컨디션을 판단할 수 있는 비포 사진이 준비가 되어 오면 훨씬 좋고요. 비포 사진 찍을 때는 다 광각으로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찍는 사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세대 평면도, 건축 도면이라고 하죠. 건축 도면은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평면도가 아니라 관리사무소 가면은 이렇게 주는 평면도가 있어요. 단위 세대 평면도를 가지고 와야 디자인 업체에서 다양한 레퍼런스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뭔가 제안을 할 때 이게 철거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철거가 가능하네요. 여긴 이렇게도 변형이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설정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얼마에 끝
끊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정도 예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제안할 때 이런 제안은 생략을 하고 이런 제안은 가능하겠다라는 부분들 판단을 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는 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는 사항이 새로 구입할 가전 가구, 재사용할 가전 가구, 오브제 같은 것들, 공용부 공간에 어디인가 이런 액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장식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과 사이즈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레이아웃을 그려볼 때 많은 도움이 되죠. 계약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것도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한데 보통 두세 달 전에는 계약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기술자 사장님들 중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은 보통 두세 달 전에는 스케줄이 차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먼저 그런 기술자 사장님들을 컨택을 하려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 미팅을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들도 매뉴얼상 몇 차에 걸쳐서 디자인 미팅을 하는데 디자인에 대한 그리고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시간적인 압박이 그나마 좀 덜할 수 있는 시기가 두세 달 전 정도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홈파베르와 계약을 했을 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파베르 같은 경우는 견적 문의 폼이 있어요. 폼의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3, 4일 뒤에 고객님에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희 기획팀에서 내방 미팅 일정을 잡고 그때 고객님께서는 비포 사진이라든지 말씀드린 건축 도면 그리고 공부하면서 준비한 레퍼런스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준비하면서 기존의 가전 가구들 가지고 갈 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 목록화해서 준비해 주시면은 저희가 스타일링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방 미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실측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본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디자인 미팅이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1차, 2차에서는 저희가 레이아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3차에서는 톤앤 매너를 결정하고 3D 도면, 평면도, 전열도 등을 만들면서 최종 견적안이 나오겠죠. 그리고 4차에서는 마감재 설정까지 진행이 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홈파베르는 공사 마감하는 단계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럴 텐데 고객님들이 불만족하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데이터적으로 한 60-70% 정도는 세 가지 안에서 불만 사항들이 접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청소. 하루 만에 끝나는 청소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홈파베르 같은 경우는 청소를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도배 퀄리티. 도배의 기초를 안 잡아줬을 경우에 도배의 오돌토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마감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배에서 기초를 2품 정도 잡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리콘 같은 경우도 마감이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죠. 실리콘도 보통은 가구 기술자가 가구 시공이 끝난 다음에 실리콘을 쏘고 마루 기술자가 마루 끝난 다음에 실리콘을 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실리콘을 쏘지 말라고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청소까지 마치고 실리콘 전문가가 와서 실리콘을 쏘게끔 해요. 그래서 실리콘 퀄리티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 빨리 해. 네. 저는 그럼 홈파베르에서 계약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과 답변식으로 약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많이 어색하네요. 저희가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컨텐츠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홈파베르 윤 선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야, 이거는 진짜 많은. 해야 돼요. 야, 여러분 해야 돼요. 해야 돼? 네, 해야 돼요. 자, 구독해주시고 알람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야, 머리가 하얘진다. 야. 좋아요.